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 숙박시설의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물놀이 시설에 대한 실태를 집중적으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한아름 리포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름철마다 접하게 되는 뉴스 중 하나가 바로 물놀이 시설의 사고일 겁니다. 지난달 담양군 한 펜션에서 3살 아이가 수영장에 빠져 위험에 처한 일이 있었고요. 또 지난해 1월에는 지역의 한 풀빌라 펜션 객실 수영장에서 가족이 음식을 장만하는 사이에 튜브를 타고 있던 5살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물놀이 시설이 있는 펜션을 찾게 되는데 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마 모두 다 그러실 텐데요. 전남 지역 내 펜션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3,500여 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펜션의 경우 명칭만 펜션일 뿐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돼 있어서 현재 이런 곳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펜션이 아니고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안전관리 사각지대라는 말씀은 자치단체 관리 감독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혹시? 살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 농어촌 민박업의 경우는 소화, 경보, 피난 설비 등이 의무인 관광 펜션업과 달리요. 소화기를 갖추는 등의 최소한의 기준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펜션 내 규모가 큰 물놀이 시설 등의 경우 기구를 설치할 때는 사전에 신고를 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이나 소규모 수영장은 따로 신고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은 하지만 정작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쉽지만은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호남대학교 소방행정과 김용철 교수는 가족끼리 방문하는 숙박시설 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물놀이 안전수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생각보다 그 수상 안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물놀이 수상 안전 교육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계곡들에도 안전 요원들을 좀 반드시 좀 비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구명환 같은 것들 아니면 구명 조끼들도 비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안전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지금 법령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법령으로 법이나 제도로 좀 규제를 한다면 아마 운영하시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좀 경제적으로 조금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라든가 지방정부에서 그런 보조금 사업을 좀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좀 활로를 좀 안전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비용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보호자도 열심히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어린아이 잘 살펴봐야겠지만 법적인 또 제도적인 이런 안전도 담보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놀이 시설이 마련된 펜션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나 또 개인 공간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용 수영장이 있는 그러니까 풀빌라도 현재 문제인데요. 현재 네. 객실 내 수영장은 현행법상 안전 규정이 아예 없는 사각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빌라 수영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닥을 파서 수영장을 이제 만든 네.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턱도 없고 혼자서 아이들이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할 듯 싶은데 이거 역시 현행 법률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법률상 객실 안에 있는 수영장, 즉 풀빌라의 수영장에는 규격이나 안전수칙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체육시설법에는 수영장 안전 운영과 규격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돈을 받고 운영하는 수영시설만이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상의 체육시설로 분류가 돼서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반면에 네. 풀빌라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 좀 아이러니한 발상이네요. 네. 여름철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곳이 풀빌라인데 예. 이것은 체육시설법에 해당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풀빌라뿐만 아니라 흔히 키즈풀로 불리는 그러니까 어린이 전용 실내 수영장 역시 공간을 통째로 무인 대관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경우 역시 보호자가 전적으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명조끼 하나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소규모 펜션은 안전 요원을 배치하지 않을 뿐더러 좀 이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7월, 8월
여름철에 풀빌라 또 물놀이 있는 펜션 예약하려고 그래도 할 수 없거든요. 정말 예약하기 네. 힘들죠. 다 차가지고. 근데 이런 시설들이 모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정말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인기 숙박업 키즈 펜션은 키즈 카페와 유사한 형태로 어린이 놀이기구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네. 키즈 펜션 역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건 역시 안전 인증이나 정기시설 검사 등의 의무가 없어서 이건 역시 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물놀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실태, 또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 정다훈 반장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어느 정도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5년 동안 물놀이 안전사고는 총 119건이며 사망자는 122명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사고는 줄고 있지만 주로 7, 8월 여름철에 사고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사고 유형은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고 그 다음으로 수영 미숙, 음주 수영, 급류나 튜브 전복으로 생긴 사고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펜션 내 수영장, 풀빌라, 어린이 실내 수영장 이렇게 시설에 따라서 각각 법 적용이 다르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건물의 관계인이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건물의 용도와 면적과 규모에 따라 건물의 종류나 업종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건물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와 관련 법령도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점이 좀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모든 게 보호자의 책임이다라고 떠밀기에는 제도적인 법적인 이런 규제가 없어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시설의 종류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부처들이 서로 협력해서 어떠한 시설을 보완해야 될지 또는 어떠한 시설을 더 중요시해야 될지 관계 부처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보충해야 되는 규제가 있다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놀이 하기 전에 체크사항 좀 알려주시죠. 네, 물놀이 하기 전 충분한 준비 운동과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바닥이 미끄러운지, 수심은 깊은지, 아니면 사고가 날 경우 응급처치 키트나 안전요원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예방 차원에서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어린이에게 구명조끼는 정말 생명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거니까요. 절대 빠뜨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다.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네, 물에 빠진 익수사고는 빠른 초기 대응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119에 신고를 먼저 합니다. 신고자는 계속 상황을 주시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물에 들어가지 않고 위급할 경우 주변에 물에 뜨는 튜브나 구명조끼를 익수자 근처에 던져 구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 정다훈 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방안전본부 광주시의 입장을 좀 듣고 왔는데 원론적인 말씀을 네. 하시는 듯 싶어요. 근데 이게 규제가 없다고 안 해버리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어떡하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도 또 어린이니까요. 네. 이처럼 풀카페나 키즈풀, 풀빌라 등 물놀이 시설의 형태가 점차 다양하게 지고 있지만 일반 응십장과 장소 대여, 또 기타 요원 시설업 등 각기 다른 업종으로 등록되면서 관리 주체도 기준도 제각각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름은 다 다르지만 그냥 수영장이거든요. 그럼요. 네, 물놀이 시설이지만 각기 다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도 혼란스럽고 쉽게 구분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수영장인데도 전혀 다른 안전, 위생 기준을 적용하지만 이용자들은 이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설 기준에 따라 더욱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광주대 건축학부 송창영 교수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놀이 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또 체육시설에 따라서 또 수영장, 또 물안경 보존법에 따른 물놀이용 수경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업종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신종 유사 퀴즈 물놀이 시설업은 물놀이 시설 관련된 법이 아니라 무슨 공간 임대업, 일반 음식점, 관광 펜션, 또 농어촌 숙박업 등으로 등록되어서 이 개별법에 의해서 각기 다르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완전히 지금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정부 차원의 물놀이 안전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우리 여름에 산사태 일어난 거하고 똑같거든요. 산사태 일어났을 때 산의 꼭대기 부분은 산림청이, 산의 중턱의 관리는 국토교통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 산 아래 부분에 어떤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지자체에서나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산은 전체적으로 붕괴가 되고 있는데 개별적인 법에 의해서 이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복잡하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너무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고 네. 예, 숙박시설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물놀이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또 발생을 하면 이게 또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연결이 되니까 물놀이 시설의 안전관리자도 상주하면 좋겠고 또 안전장비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법하고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우선 이들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을 점검하고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예, 오늘 휴가철 맞아서 물놀이 시설과 펜션 관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나를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